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급통변반 33강인가요? 4강. 34강 진행할게요. 지금 병화 정화일주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병정화일주. 지난 시간에 병화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정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정화일주에 상당히 샘플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해자축월에 정화일주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유명한 이분이죠. 이분하고 이분이 작년에 선거를 했죠. 되게 지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오미 화국의 병화를 가지고 포커페이스를 잘 안 하죠. 그냥 나 화났거든. 막 이렇게 다 드러내는 약간 병화적 성격을 화토기운이 상당히 강한데 목이 살짝 껴있는 형태죠. 이렇게 되면은 나의 기운과 나의 세력의 기운이 강하고 관이 좀 약한 형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둘의 대결이 딱 신왕 관약과 관왕하고 신약한 사주의 선거 대결이었다. 아무래도 신약 관성이 강하면서 나를 낮추는 형태가 되고 여기는 내가 강하고 관을 낮추는 형태가 이게 이제 잘 쓰면은 뭐 털털하고 소탈한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않으면 자칫하면 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주의 비겁 기운이 강하면서 관성이 약하면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냐 권력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권력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특히 내가 간여지동으로 돼 있으면 내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약간 영성적 측면에서 이 영격에 따라서 이제 뭐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관왕신약하고 신왕광약이 붙었는데 관왕신약이 이겼죠. 선거에서는. 물론 뭐 내년인가 또 선거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내년 내후년에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주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사주가 거의 비슷하죠. 같은 정해일주, 같은 축월의 정해일주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해자축월의 정해일주. 튀죠. 그래서 많이 튀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월, 이제 시는 제가 몰라요. 시는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관살 위기에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식신제살이 아닐까. 식신제살이 아닐까. 아무래도 상관 합살이었으면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뭐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아, 우리 나토 가입 안 하고 러시아 말 잘 들을게. 그냥 러시아 말 잘 들을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식신제살을 쓰는 거 보니까 나 그렇게 편법 쓰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자유국가로 갈 것이다. 어떤 권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봐요. 둘 다 힘은 강하지 않지만 가치성이 되게 높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해자축월에 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라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떠 있으면요. 월간에 편관이 떠 있는데 국가지도자다. 그분의 치세가 다소 평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를 할 수 있죠. 이거 환경이 이게 일명 편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정화들이라는 뜻이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내가 주도하고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편관이 주도하고 있는 환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히 세상을 지배하면서 편관을 다스리는 거는 마치 그렇죠? 마치 동물원의 사육사가 동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런 환경이면 동물원의 사육사가 호랑이를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아프리카의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형태인 거죠.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의 나와바리, 해자축월의 나와바리가 지금 정화가 딱 써서 지금 이겨내고 있는 형태다는 형태죠. 국제적인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다.
지금 이사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러시아가 누구야? 얘가 러시아겠네. 얘가 러시아. 이분들은 누구야? 러시아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 사회의 먼 곳에 있는 여러 나를 돕는 세력들이 함께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관의 세력과 비겁의 세력이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우리 집에 불났다. 우리 집에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준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사주가 목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 사주가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금수 기운이 강할 때는 힘을 좀 받기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분분투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올해 이민년이니까 이분 우크라이나의 국우는 이 젤렌스키의 사주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올해는 지금 정화 임수가 들어와서 지금 정임합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해인합이 들어오니까 정관이 들어와서 어떻게든 이 평관적 환경을 정관적 환경으로 지금 바꾸려고 운이 도와주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만약에 올해 무사히 넘어가더라도 내년에 계묘년이 들어오게 되면 이 평관이 겹평관으로 들어오면서 나와 나를 돕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거리들이 일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어떤 명리가는 내년에 평관운이라서 올해 뭐 전쟁을 무사히 지나더라도 내년에 뭐 암살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데 뭐 암살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묘라는 게 천간에서 평관을 달고 들어오지만 지지에서는 인성을 달고 들어오잖아요. 편관이 인성 달고 들어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관, 고생 끝에 인성, 낙이 온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편관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지원이 들어온다. 그런 거죠. 내가 몇 초 만에 이 코스를 통과하면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싸주기로 돼 있다. 근데 그 기록을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같은 거. 그게 편관의 역경을 이겨냈더니 인성이 들어오더라. 아무개가 살을 몇 킬로 뺐어요. 제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이 악조건 속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게 내년에 평관을 어떻게든 잘 이겨내면 해묘 합해가지고 해묘미 목국을 만들어내면서 평화 마지막 고비가 내년 정도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올해는 상당히 이분한테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서방에서 지금 올해는 계속 지금 우호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뭐 그런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화일주 시간이길래 이분 사주가 좀 생각이 나서 자, 오늘 정화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의 모든 것. 자, 34강 정화일간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병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병화하고 정화하고는 한 7, 80% 정도는 같다. 비유적 물상으로는 어떤 빛과 열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빛이라는 개념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열이라는 개념은 실질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뭐 빛을 준 사람, 어떤 사람한테 빵을 준 사람, 돈을 준 사람, 뭐 열을 주었다.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한겨울에 빙판을 걷고 있는데 태양이 떠 있다. 그러면 보통은 심리적 요인으로 난 얼어 죽지 않을 거야. 저 태양을 향해 걸어가면 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빛만 있고 열이 없으면 좀 공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열이 있다? 열이 있다? 근데 빛이 약하다? 열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 조건 내에서 혜택을 받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화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 어떤 병화는 어떤 상징적 역할을 하려는 요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병화가 양간이고 정화가 음간인데 병화로 시작했다가 열이 되었다. 상징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비추고 밝히고 하다가 정화의 실질적 요소로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병화와 정화는 모두 다 빛과 열. 그래서 제가 핫플레이스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시대에 쓰여지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알려지는 사람. 사오미월의 병정화는 아무래도 여름의 불꽃이 되는 거고, 해자축월의 병정화는 한밤중의 불꽃, 겨울의 불꽃. 가치성은 해자축월이 높다. 하지만 실제적인 파워와 에너지로 보자면은 사오미는 나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거고, 해자축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병정화일주가 사움이라는 비경겁제가 강한 계절을 만나게 되면 서로 비교, 경쟁, 우위를 논하게 돼서 서로 경쟁력 싸움을 하게 된다.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아니야. 나는 더 멋진 작품을 내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더 멋진 작품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 내가 이렇게 노래를 연습을 많이 했는데 대회에 나갔더니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승진의 후보가자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리는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화의 물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화. 문명의 빛, 광의의 빛, 청년기, 전성기, 세상의 빛. 병화가 빛의 속성이 강하다면 정화는 열의 속성이 더 강하다. 밝고 화려한 것,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통신, 방송, 전파, 확장, 화학의 물상. 수식어는 빛나는 뭐뭐 이런 식으로. 정화를 뭐 빛나는 횃불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사주에 정화가 여러 개 있으면 빛나는 횃불들이 모여서 뭔가를 밝히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일을 하겠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병화보다 늦게 달아오르고 늦게까지 끌어오른다. 뒤끝이 있다. 뭐 끝을 봐야 끝낸다. 보통은 일을 벌이는 거는 양간들이고 일을 마무리 짓는 거는 음간들이다. 돈 벌려고 뛰쳐나간 건 양간이면 돈 들고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음간이. 우리 아버지가 돈 벌려고 뛰쳐나갔는데 여태 안 들어왔어요. 아들이 돈 벌고 있어요. 아버지가 넓은 밭을 개간하려고 돌밭을 굴러내고 열심히 돌밭을 굴러내다가 늙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큰 작물을 수확하는 거는 그 2인자 이런 거. 그죠? 가끔 저 빌딩 짓다가 무너지는 회사들 있죠. 그러다가 도중에 또 다른 회사가 이어받아서 짓다가 또 무너지고 또 짓다가 무너지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되는 회사가 그 빌딩을 완성시켜가지고 호텔을 지어서 돈 벌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영양적 가치로 보자면은 양간보다 음간이 더 영양가 있다. 정화가 어떤 영양자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임수를 만나면 정임합을 하죠. 그래서 임수가 정임합을 하면 목이 나오는데 명리학에서 목이라는 거는 새로운 생명의 상징,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화에너지와 수에너지, 극단의 양과 음이 만나서 딱 새로운 생명이 목을 만들어내다. 정임합, 목을 하다. 생명을 만들어내려는 속성. 이 경금 재성을 기물로 만든다. 정화가 천간에서 경금을 보게 되면은 원국에 있든가 운에서 들어오든가 하게 되면은 저 재성을 다루어서 뭔가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야지 같은 요소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저 제품이 잘 안 팔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손봐가지고 저거 되게 가치 있게 만들어야지. 뭐 사회에 무슨 업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저거 내가 운영해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지. 이런 형태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금재성을 기물로 만든다. 경금을 발전시킨다. 가치 있게 만든다. 월지가 해자축 겨울생일 경우에는 춥고 어두운 사회에 따뜻한 조우가 되어 그 사람의 가치, 일간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치가 커진다. 병화를 태양에 많이 비유하고요. 정화를 달빛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횃불, 촛불, 달빛 보통 이런 경우죠. 횃불, 촛불, 달빛은 어떤 계절이 제맛이죠? 겨울에, 밤에 이럴 때 제값이죠. 근데 낮에 태양 뜨면 이거 좀 생뚱맞아. 낮에 태양. 그래서 원래 병화일주들은 인묘진 사오미를 운을 보통 좋게 보고 이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유술 해자축운을 보통 더 좋게 봐야 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형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는 달이 떠야지 깜깜한 밤에 저 달빛을 의지하여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떠났습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제 근데 한밤중에 태양 뜨면 왜 밤에 태양이 떴지? 저 우주 원리를 모르는 녀석 같으니라고 약간 뭐 이런 약간 느낌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병정화 해자축월에는 해자축월의 병정화는 가치성과 상징성이 되게 강하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되게 정신적 지도자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하겠죠. 장점, 정이 많다, 약하듯 하나 자존심과 진념이 강하다. 정신력이 뛰어난 편이다. 생각이 깊다.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특성이 있어 창작 업무나 연구 개발을 잘한다. 단점, 뭐 궁중 속의 고독, 외로움, 세속성이 조금 약하다. 보통 세속성 약하기로 1, 2순위로 꼽는 일주 중에 하나가 정묘일주 같은 경우. 기도하는 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성이 떨어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화일주가 편인을 깔고 앉아서 오르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그때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부의 약간 그런 물상, 뭐 작가의 물상, 뭐 외로운 시인, 뭐 약간 이런 물상들도 되기도 하죠. 현실 도피 성향이 있다, 눈물이 많다, 희생하며 사는 경우가 종교에 있다. 종교에 빠지거나 염세적으로 변하기 쉽고 공상 잡렵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한번 틀어지면 두고두고 씹는다. 촛불이 되어 사회에서 명예를 얻어도 등잔빛이 어두워 가정생활이 어둡기도 하다. 자, 이거는 이제 정화일주가 잘 발현이 되지 않았을 때, 좀 단점이 누락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사주가 일주 하나만 가지고 그 사주의 성격을 규정짓는 거는 참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음식에 고춧가루가 하나 들어있어. 그 음식을 고춧가루의 특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죠. 어떤 음식에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다 매운가? 아니잖아. 되게 단 음식에 일부 고춧가루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다 단가? 아니잖아. 김치에도 설탕 들어가잖아요. 김치찌개에도 설탕 많이 넣잖아요. 그럼 김치찌개에 설탕 넣으면 김치찌개는 단가? 아니잖아. 매콤, 달콤, 새콤 하려고 냉면에도 설탕 넣고. 그러니까 사주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정화의 속성이 8분의 1의 비율로 들어있다 정도인 것이다. 근데 만약에 사주에 정화가 한 서너 개 정도 있다. 뭐 정미일주가 뭐 5월에 정미일주가 뭐 정정이 모여 있다. 그럼 그 사주는 아무래도 정화의 속성이 좀 더 강한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한국인의 특성하고 얘기를 할 때 한국에 있는 한국인과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특성이 같을까? 아니죠. 미국에 있는 한국인은 좀 미국화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은 토종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고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보고 한국에서만 살았던 한국인과 외국을 종종 넘나들었던 한국인이 누가 더 한국인 같을까? 아무래도 토종 한국인이 더 한국인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주는 기토일주인데 병정화 에너지가 더 많은 사주도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럼 기토일주의 특성보다 병정화일주의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사주가 정화일주인데 뭐 임자, 정해 뭐 이러고 있다. 그럼 얘는 화의 속성이 강할까? 수의 속성이 강할까? 수의 속성이 주로 강한데 종종 화의 속성을 거기서 종종 발휘하는 거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까부는 사람. 주 배경은 뭐야? 수도원이죠. 뭐 엄숙하고 뭐 근엄하고 뭐 비밀스럽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종종 까불기도 하다. 저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도 잘하는 사제인데 종종 그 자기만의 재주 자랑 시간에는 좀 재밌는 일도 하기도 해.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병화일주인데 사주가 뭐 임자 이러고 뭐 그런 거. 반대로 화에너지가 많은데 임수일간이다. 그러면 되게 시끌벅적하고 막 드러나고 다 밝혀진 곳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는 사람. 약간 그런 물상으로 사주를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죠. 자, 정화일주의 4계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정화일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자기 계절에 속하고 겨울과 봄이 남의 계절에 속합니다. 자기 나와바리냐 남의 나와바리냐 뭐 같은 거예요. 자기 계절에서는 자기의 기운을 뽐낼 수 있죠. 마치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과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미군과 뭐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여름과 가을의 정화는 보다 정화답고 겨울과 봄의 정화는 좀 덜 정화답다. 외국 나가 있는 한국인 같기도 한데 바다를 좋아하더라, 콜라를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인 거니까. 자, 정화가 4, 5, 2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가 정화답죠. 화가 화다운 느낌이에요. 보통 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 자기 계절을 만났으니까 이건 내 세상이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자기의 주관이 강하다. 독립성 있다. 주관이 강하다. 이건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 똥꼬집이다. 뭐 옹고집이다. 뭐 고집이 세서 팔자가 세졌다. 그냥 좀 그런 표현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고집이 세서 팔자가 세졌다? 아마 고집이 세서 팔자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 고집이 세서 팔자가 좋아진 경우도 있고 고집이 세서 팔자가 나빠진 경우도 있는 거지. 고집이 세면 팔자가 나쁘다. 이거는 3단론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내 고집으로 내 특허를 발전시켜서 내 물건을 만들어 성공시킨 사람도 있는 거고 잘못된 방법인데 계속 똥고집으로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고집이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어쨌든 사주에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사주에 지지의 비경겁제인 사오미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 주관이 강하다, 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도와야 한다, 그리고 도울 수 있게끔 사람들과의 인맥관계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 근이 일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일지의 근을 가지고 있는 일지의 간요지동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뭐 음간으로 치면 정미일주, 뭐 이런 정사일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미일주나 정사일주 같은 경우는 세상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한다. 약간 이런 요소가 있는 거고, 일단 월지에서 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회가 나를 도와준다, 세상이 나를 도와준다.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아무래도 사회에 도움받는 월지의 근을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근으로 보고 일지의 근을 그 다음의 근으로 보는 거죠. 부모 도움 안 받고 나 혼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지나 시지의 근이라고 좀 보는 거고, 어떤 부모 환경의 친구나 지인들, 형제들의 도움을 잘 받았어요. 그럼 월지의 도움이라고 좀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스타일로 봅니다. 자, 이 계절에 따른 내용입니다. 자, 병화일주하고 달리 정화일주 같은 경우는 전성기의 계절 안에 재성이 속해 있어요. 그러면 돈도 벌고 능력도 발휘하고 돈도 벌고 확장도 해나갈 수 있겠네라는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병화일주는 자기의 기운이 꺾이면서부터 돈이 벌리는 어떤 재물에 능숙해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자기의 기운을 크게 꺾지 않으면서도 재물활동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사실 재물 다루는 측면에서는 병화보다 정화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병화일주하고 정화일주가 금을 보는, 재성을 보는 차이를 병화일주를 광역내이다, 정화일주를 집중사격내이다. 만약에 병정화가 같이 있는 일주가 있다. 가령 병화일주인데 앞에 정화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정화일주인데 뒤에 병화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병화, 정화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 재성을 찾아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병화는 재물이 저쪽 방향에 있다가 이게 병화고 그러면 재물 있는 곳까지 가서 금고의 문을 열고 재물을 꺼내오는 거는 정화다. 근데 병화는 재물이 저기에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야, 금고문이 안 열려. 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정화는 나 돈 있는 데까지만 갖다 놔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 요리할게. 라고. 뭐 이런 거죠. 맛있는 음식점 저기 있다. 병화가 지적하면은 가서 돈 열고 지갑 내서 음식 사주는 거는 정화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의 개념으로 그냥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보겠습니다. 일주론 계열에서 보자면은 이 정화애들은 이 정화일주들은 해묘미 계열하고 사유축 계열하고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유축 계열들은 기본적으로 정사, 정유, 정축일주들이죠. 사유축 계열들은 기본적으로 재물활동의 시작, 정사, 재물활동의 중심, 정유, 재물활동의 조절과 마무리, 저장, 요거는 정축, 일주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인성활동이라고 보는 건데 정해일주, 인성활동의 시작, 관을 통해서 정묘일주, 인성활동의 중심, 정미일주, 인성활동의 조절과 마무리를 나의 식신, 재주, 기술로 한다. 그래서 보통 정미일주 같은 경우는 특성 자체가 이 간지를 해석할 때 정미는 해묘미의 조절자, 정묘는 해묘미의 중심자, 정해는 해묘미의 시작자. 해묘미 운동이라는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해수, 관성과 어떤 명예, 권력, 지위, 조직과 다음 인성과 그 명예, 권력, 지위를 통해서 어떤 인성적 활동을 끌어내고 그것을 미토라고 하는 어떤 기술로서 핸들링하고 조정하고 하는 형태들. 아무래도 이게 정해, 정묘, 정미가 합쳐지는 해묘미 목국 같은 경우에는 관성, 인성국을 만들어내는 형태, 관성을 통해서 인성을 만들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이런 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자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정사, 정유, 정축은 뭘까? 자영업자 계열에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몸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재성활동으로 들어갔어요. 축토라는 기술과 재성을 만났어요. 사유축은 식상생재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해묘미 운동은 정화일주의 해묘미 운동은 관성인성이 식상과 버무러져 있는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관인상생, 살인상생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죠.